요즘 8mm 3분의 8인치 소켓 8mm거든요. 8mm인데 요거는 예열 플러그가 지금 볼보 S80 2세대는 예열 플러그 그 머리 부분에 육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육각 부분이 8mm입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38 3분의 8 8분의 3이지 8분의 3인치를 나는 쓰기 때문에 2분의 1 38 4분의 1 이렇게 쓰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길죠. 그죠? 엄청 길죠. 이 소켓이. 이런 소켓이 좀 거의 없죠, 이거. 근데 지금 구조를 보니까 볼보 S80 2세대 D5 엔진의 그 예열 플러그는 안쪽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뭐 5cm짜리, 6cm짜리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짧아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지금 구매를 했는데 T복스라 그러죠? T소켓, T복사 소켓 뽑는 건데 소켓인데 이거 가지고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5개가 있는데 에어 플러그가 5개 있잖아요. 이 5개 에어 플러그가 그 위치마다 이렇게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5개를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되는 데는 이걸로 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내가 한번 끼워보긴 할 건데 그리고 그 보니까 예열 플러그에 대해서는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열 플러그가 잘 망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예열 플러그는 그 좀 오래된 차들 그런 차들이 그 끝에 부분이 잘라지고 그러는데 이거를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열 플러그가 있는 건데 그 예열 플러그를 좀 풀어서 이런 도구만 있으면 되거든요. 좀 풀어가지고서 쉽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예열 플러그 풀기는 그거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근데 예열 플러그가 예전에 좀 비쌌어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씩 받고 그랬죠 예전에. 그럼 5개면은 5만원 하면 얼마예요? 25만원이죠. 근데 그걸 또 정비소 가서 해달라 그러면 그 예열 플러그 5개 갈아주는데 70만원 100만원씩 받았어요. 예전에 수입차라고 하는데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은 돈 뭐 국산차 같은 경우는 10,000원대 11,000원 2,000원 3,000원 10,000원대면 살 수 있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그 애프터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들이 꽤 많은데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그 업체들이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예열 플러그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디젤차 타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예열 플러그가 뭐 10만 이상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차 타시는 분들이 버려요. 차를 5년에 10만 이전에 팔라 그러는 게 이게 거의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어? 진짜 속담이라서 속담이지 하도 이게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5년에 10만이 보통 무상 그 수리 보증기간 아닙니까? 근데 5년에 10만 금방 된단 말이에요. 차를 타다 보면 5년에 10만 금방 되지. 근데 요즘 차값이 더 비싸요. 예전에는 뭐 1,000만원대 2,000만원대
예? 이렇게 해서 타고 다녔지만 웬만하면 뭐 4천, 5천 옵션 달고 뭐하면 6천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도 중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들을 많이 팔다 보니까 팔고서 신차 구하고 팔고서 신차 구하고 예? 영업사원들이 참 엄청나게 애를 써가지고 응?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통 30대 차를 산다. 그럼 7대, 8대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5년에 10만이면. 그럼 돈이 얼마예요, 여기? 그것도 수입차나 이런 것들로 한다 그러면 뭐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6, 7, 42, 4억 2천. 근데 이제 중고차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중고차를 가지고 많이 그 교체들을 하죠. 근데 중고차도 문제가 많아요. 중고차 사가지고서 5년 안에 뭐 큰 수리 안 하고 탈 수 있는 차가 있나요? 그런 차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다못해 소모품이라도 갈아야 되는데, 소모품이라는 게 웬만한 건 다 소모품이죠. 차체 빼놓고 다 소모품이나 마찬가지죠. 차라는 거는. 브레이크 패드도 소모품, 로터도 소모품. 하다못해 그 지금 말씀드리는 예열 플러그도 소모품, 점화 플러그도 소모품. 다 소모품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그거 5년 안에 다 망가집니다. 그거. 그 다음에 뭐, 쇳덩어리로 따지면은, 그 하부에 로암이라든가, 뭐 볼 조인트, 그 연결 부위에 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고무 뭐 부싱들이라든가. 그죠? 그걸 하다못해 뭐 오일 종류는 다 갈아야 되죠. 뭐. 브레이크 오일, 파워 스티어링 오일, 변속기 오일, 다 갈아야지 뭐. 그러면은 5년 동안 그거 그 교체하고 뭐하고 그러는 돈이 거의 차값 나올 거예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 수리를 하지 않고 차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위험하죠. 그렇게 타다가 이걸 또 팔고 좋은 값에 팔아준다고 그래 또 가져가지. 팔고 중고차나 또 신차를 또 사고 그럼 그게 또 5년 안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죠? 허브 베어링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중고차는 좀 더 심하고 그리고 뭐 트렁크 그다음에 본네트 그 특히 그 지지대 쇼바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차 쇼바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고 그죠? 또 마운트 엔진 마운트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카본 디젤차 같은 경우는 카본 생긴다 그래서 카본 청소하는 거 한 40만 원 줘야 됩니다. 그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씩 하는지. 청소만 하는데 40만 원 줘야 되죠. 그리고 또 고무 튜브 같은 거 이런 거 새고 그러면 또 교체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차 수리를 하는 거를 조금씩 배워두고 그냥 크게 차를 뭐 띄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차를 띄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엔진룸에서 그냥 이런 소소하게 도구 가지고 열어가지고 빼서 그 좀 닦기만 해도 그래도 엄청 좋아져요. 그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분들이 자가 수리하거나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인젝터 같은 경우에 뭐 수리하는 게 아니잖아. 말이 수리지 인젝터를 어떻게 수리해요 누가? 그거 뽑아가지고 청소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뽑아서 청소만 하는데 이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반 분들 자기 차 자가 수리를 하는 분들이. 근데 내가 차를 타 보니까 그걸 또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비소 가면 되지 않냐? 정비소 한번 가봐요. 차 좀 타고 다니신 분들 정비소 한번 가봐요 한번.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덜하지 그래도
근데 수입차나 이런 거 타시는 분들도 지금 무지하게 많다고요, 한국에. 그럼 수입차 타시는 분도 한번 정비소 한번 가보세요. 일단 예약해야지. 차가 문제가 있는데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냥 세워둬요? 그죠? 예약을 또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해준다는 건데 차를 세워도 그래서 어렵게 살이 들어가 정비소에. 그럼 이제 또 속된 말로 눈탱이 맞는 거죠 또. 일단 1시간에 한 7만원 7만 5천원 하거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치 1시간에 한 7만원 받지 센터에서. 3시간이면 37, 21만원. 근데 그것도 부속이나 이런 거 안 갈았을 때 얘기지. 센터 가면 보통 100만원 나와요. 문제가 없을 때. 큰 문제 없이 그냥 뭐 부속 교체하고 뭐 해서 끝난다고 했을 때 보통 100만원. 못해도 한 4, 50만원. 그럼 센터로 가겠냐고요. 시간이 걸리는데. 돈 내고 갈 수는 있지. 돈 내고 가면은 뭐야. 시간이 걸리는데. 차를 뭐 일주일씩, 2주일씩 못 쓰고 앉아있고. 또 부속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좀 된 차들은. 그런 거는 부속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비행기로 와도 뭐, 비행기로 올 일은 없죠, 또. 올 때 한꺼번에 와야 되니까. 2주 이상은 걸리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 에어플러그는 수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그 나홀로카라고 그 사장님이 있던데, 그분은 뭐, 국내 에어플러그 수리 전문가더라고요. 최고 전문가더라고,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전국 다 다니면서 한 5년 전부터 전국에 에어플러그 문제된 차는 다 고쳐주고 다니던데, 근데 그 에어플러그가 지금 이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가 아니죠. 이제 빼서 청소를 해야 되죠. 에어플러그가 그렇게 잘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예전에는 에어플러그 소재가 뭐 쇠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미철금속이나 이런 걸로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촉이 끝에 부분이 잘 부러지니까 그거를 이제 그 쇠로 해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교체를 좀 해야죠. 미리 교체를 해야지. 촉 부러지면 정말 그거를 지금 나홀로카 그 사장님이 지금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출장을 와주긴 하는데, 하나 하는데 하나? 시간으로 돈을 받으니까 수리비를 시간당 한 7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 2, 3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것도 문제, 그 촉이 거기에 그대로 있을 때 얘기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 버리든가 그러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엔진 헤드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엔진 헤드 내리면 아무리 못해도 뭐 2, 300만 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엔진 헤드 내리는 거 바로 해주나요?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그 차만 고치는 건 아니니까 센터에서. 정비소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이상 걸리죠, 그거. 어쨌든 그래서 에어플러그는 이제 내가 그 부속을 엄청나게 많이 사모아놨는데, 이거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며칠 고칠 거예요. 한 3, 4일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뭐 브레이크 패드부터 그 엔진 마운트, 변속기 마운트, 엔진 마운트, 또 뭐 오일들, 브레이크 오일, 변속기 오일, 또 엔진 오일 싹 다 교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예열 플러그, 특히 예열 플러그를 서둘러서 좀 빼가지고 확인을 할 거예요. 5개. 근데 지금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그 가솔린차 타는 분들은 점화 플러그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부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겨울 지났으니까. 그리고 에어 플러그가 잘 부러지는 거는 그 나홀로카 나 홀로 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 사람이 전문가긴 한데 그 카본이 안쪽에서 그 짜러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려서 나사로 돼 있거든요. 머리 쪽이 그 몸통 쪽 위쪽이 그게 이제 그 아래쪽이 카본으로 꽉 차가지고서 돌렸을 때 부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말도 맞긴 맞죠. 그런데 그 예열축이 시뻘겋게 달가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뜨겁게 해가지고 경유에 불을 붙이는 건데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쉽사리 불이 붙게 해주는 거지. 근데 그 예열촉이 시뻘겋게 달가져 올 정도로 뜨거워져요. 그래서 실린더에 공기를 덮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차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해지죠. 그죠? 그거를 수천 번, 수만 번, 응? 그거를 수만 번, 수천 번을 하다 보면 이게 좀 그 플러그, 예열 플러그의 촉 부분, 그 부분이 연해지죠. 그리고 좀 물러지고 잘 깨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얼만큼이라고는 얘기 못해요. 차 쓰는 그 시동 거는 습관이나 또 차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어 플러그는 가급적이면 간단하니까 에어 플러그는 가급적이면은 중간에 빼가지고 청소를 하든가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단돈 몇만 원이면 되는데 그거 이런 소소한 도구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인젝터도 그래요. 인젝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생소하고 그거를 잘 그 빼서 뭐 확인을 해보거나 이러기가 어렵죠, 일반 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유튜브에 나오고 이러는 거는 인젝터가 오래돼서 고착돼가지고서 막 쩔어 붙어가지고 진짜 막 도구 사용해서 빼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들, 또 한국에서는 그렇게 오래 타지도 않잖아요. 차들을 다 버리는데 뭐 그 한 2, 3년? 2, 3년에 한 번씩은 그냥 빼보세요. 심심하니까. 그러면 잘 빠져요. 그냥 쑥쑥 잘 빠져요, 그냥. 그게 고착되고 이럴 일도 없고, 그냥 쑥쑥 잘 빠져요. 인젝터. 그러면 카본이나 이런 거 좀 닦아주고, 거기 이제 좀 청소 용제 이런 거 좀 뿌려가지고,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놓으면, 또 3년이나 5년 후에 그걸 뽑아보면 헐거워서 잘 빠져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근데 이거를 그 차주가 정비소에 가서 이 에어 플러그 좀 어떻게 좀 뽑아서 청소를 해달라든가, 뭐 인젝터를 뽑아서 청소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비소에서 할 일이 없죠. 그거를 왜 합니까? 그거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예방 정비한다고 해달라 그래도 안 해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뽑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돈 받기도 좀 그렇잖아요. 정비소에서 정비하는 데지 뭐 청소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주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차 유지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정비소가 사기가 힘들고 정비소도 그만한 입장이 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이게 뭐 이상이 없는데 그 청소하는데 그렇게 돈을 받냐고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돈을 주겠다. 그 수리비를 해서 시간별로 해서 이제 점검비를 주겠다고 해도 안 해줄라 그래요. 센터에서 또 웬만하면은 그 안 해줄라 그러지. 교체하거나 뭐 문제가 있기 전에는. 그리고 일반 정비소 가도 안 해줄라 그래요. 아, 괜찮다고. 저는 예방 정비를 갖다가 많이 하는 편인데 차를 오래 탔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청소 좀 해두고 그러면 좋다는 걸 알아서 이제
정비소 가서 좀 해달라 그래도 이거 하나 고칠 때 다른 것까지 좀 봐달라 그러면 안 해줘요. 그러더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리는 나중 얘기고 제일 좋은 건 수리를 할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게 좋죠. 그 수리라는 거는 청소하고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청소하는 거는 그야말로 닦고 기름 좀 칠하고 닦고 이렇게 해서 넣는 거고, 수리는 대부분 교체예요. 부속 교체. 근데 망가진 다음에 교체가 수리죠. 근데 원래 그 정비라는 게 망가진 다음에 수리를 하는 거를 정비라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 차주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차를 교체를 좀 관리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목숨 내놓고 다니는 거고, 그냥 뭐 통장 그냥 길거리 던져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그죠? 근데 요즘 차들도 좋아지고 뭐 정비 기술도 좋아지고 도구도 좋아지고 이래서 수리를 많이 하고 다니지만, 차는 정말 위험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충돌하거나 불이 나거나 충돌을 하거나 이래서만 위험한 게 아니고, 차라는 거는 그 관리가 안 되면 오염물질부터 해가지고 진짜 수만 가지가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죠. 수만 가지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미리 정비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차에 그 약품 있잖아요. 뭐 엔진오일 첨가제부터, 엔진오일 첨가제 이런 게 제일 많이 지금 팔고 있는데, 엔진오일 첨가제다, 그 다음에 무슨 뭐 기름때 제거제다, 뭐하다 뭐다. 그래서 그 약품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나는 그 약품들 가지고 뭘 하는 거는 반대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운전을 한 30년 했는데, 30년 됐죠 지금. 운전 한 30년 했는데 29년 동안 작년 3월달에 내가 직접 차를 조금 손을 보기 전까지 이거 차를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알게 되잖아요. 정비소 가서 정비하는 것도 보고, 또 뭐 어디가 망가지면은 또 증상이 안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근데 그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이게 그 돈이 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뭐를 고쳐야 되고 돈이 나가고 또 뭐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데면, 그리고 차가 한국에 지금 1,500만 대가 넘을 거예요. 한 1,700만 대? 돈이 되죠. 잘하면. 사기를 쳐도 돈이 되지. 워낙 시장이 넓고 돈이 되는 데니까 돈이 되죠, 이거. 응? 중고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되고 소비자가 많고 돈이 되고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는 꼭 엉뚱한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소비자 숫자가 제일 많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건데,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거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그죠? 누가 봐도.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기꾼들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피해를 입힐 만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요. 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가 그 시간이 좀 그동안 뭐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차량 관련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야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처리할 건데, 약품들이 그 차량에 도움을 주는 거는 맞죠. 아무래도
그 차량은 대중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걸 쓰지를 못해요.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표준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부속이라든가 차량 유지 관리를 한다든가 뭐 이 차량 자체가 가장 그 좋은 그런 뭐 소재라든가 가장 그 뛰어난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대중적인 보편화된 물건이 나올 수가 없겠죠. 솔직히 지금 뭐 소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의 소재를 쓰겠어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차값이 10배는 늘어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뭐 4억, 5억 이상 들어갈 수 있겠죠. 소재 자체를. 유리 같은 경우에도 유리를 방탄 유리로 하면 되잖아요. 응? 밖에서 돌이 날라오든 뭘 하든 뚫리질 않는데. 그 다음에 그 철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에 쓰는 철이 상당히 단단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단단한 쇠라든가 비철금속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으로 쓰고 있는 거 응? 경화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쓰지. 얼마든지 강도라든가 뭐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화학약품에 강한 그런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를 쓰지 못한단 말이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보충하고 보완해야 될 만한 무슨 약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부품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약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이게. 자,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같으면은 뭐 장기에 문제가 있으면 약을 먹죠. 그죠? 뼈가 부러지면 약을 먹어요? 뼈가 부러지면은 접합을 해야죠. 수술을 하고, 응? 해서 뼈가 붙을 때까지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해야지. 뼈가 부러지면 약을 먹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차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장기가 잘못됐다, 뭐 간이 잘못됐다, 폐가 잘못됐다, 신장이 잘못됐다. 그럼 약을 먹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자동차처럼 장기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러면 약을 먹겠어요? 아무런 그 문제 없이 장기를 교체를 해서 새로운 장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약을 먹겠냐고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자동차가 똑같다고요. 엔진에다가 뭐 첨가지 집어넣는다, 뭐 집어넣는다. 그 짓을 그럼 뭐 시동이 잘 걸리고 뭐를 하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시동이 잘 걸릴 수는 있겠지. 그런데 에어 플러그 5개, 6개, 4개, 5개, 6개 있는 그 중에서 하나만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약을 100년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약을 쳐서 에어 플러그나 부러지거나 뭐라거나 이런 걸 예방을 한다. 그 짓을 왜 합니까? 뽑아서 청소를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손쉬운 게 특히 한국처럼 자가 정비할 여건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차를 갖다가 뭐 5년 만에 10만 킬로 만에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사야 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가지고서 금전적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한국에서는 제일 손쉬운 게 약이에요. 약불이라는 거지. 화공약품 얘기하는 거. 화공약품. 그거 다 화공약품인데 그걸 뿌리라는 거죠. 엔진 같은 경우에도 뭐 엔진 첨가제 뭐 좋다. 좋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엔진 첨가제 뿌리면 좋다? 뭐 그 다음에 또 그 실린더 특히 엔진 가지고 장난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력 내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관리법 보면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자가 정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서 엔진을 수리한다거나 변속기 내부를 수리한다거나 이건 못 하게 돼 있다고요. 5일 정도 가는 거는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든가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셀프 정비소나 이런데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자격증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도를 받아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장비가 갖춰져 있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동차 관리법도 변경을 해야 돼요. 그거 그 언제적 걸 가지고서 자동차 관리법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단 말입니까? 응? 자살을 해도 처벌을 안 하는데 그러면은 그 수리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이 자가 수리나 이런 거를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국토부라든가 그다음 뭐 자동차 관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줘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쓸데없는 짓거리지 그 짓거리가. 그렇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그 약파리들이 성행하는 건데 자가 정비하지 말라니까. 정비소를 가면 몇백만 원씩 달라고 그러고 몇 달씩 기다리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덤태기를 쓰고 하니까 차를 팔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중고차가 막 미쳐서 넘쳐나서 한국에서 해결 안 되니까 해외로 팔면서 또 사기치고. 정말 이 한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쨌든 자동차 관리법이나 내용 신규칙 개정하는 거는 뭐 조금씩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일단 할 수 있는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거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소소하게 미리 정비를 뭐 관리하고 닦고 기름치는 정도 소소한 부품 교체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그 차 운행자들이 차주들이 공부를 해서 한번 해놓으면 평생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한 번 또 손대보면 계속 이것저것 손대게 되더라고. 쓸데없이. 그럼 그렇게 쓸데없이 손대지 필요 없다는 것도 배워